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말기암 증상 교육을 할 거고요.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건 여지껏 들어보신 적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치료의학하고 약간 반대쪽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이 이제 겪으시는 증상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통증 많이들 느끼신 거 없고, 예. 안 아픈데 여기 오시는 분은 거의 없죠. 예. 여기 이제 피로를 느끼시고, 변비, 호흡곤란, 또 뭐 구역질, 구토, 그 다음에 뒤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사실 두 가지 말만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교육은 100점인데,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선망이고요. 선망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과 우울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통증은 78% 내지 80%의 암 환자가 경험하는 가장 흔한 임상 증상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100%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다들 포기하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고 90% 이상은 조절이 가능한 통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진통제 저희가 쓰고요. 진통제가 이제 그냥 우리가 먹는 그냥 뭐 브루펜, 타이레놀 이런 게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를 쓰죠. 마약성 진통제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하도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마약성 진통제 쓰기 시작하면 이제 중독자 된다. 예. 되도 않는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제발 속지 마시고, 그 약 외에도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내가 아프다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꼭 여기 오셔서 극기훈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막 주사 맞으면 뭐 더 오래 산다는 둥, 뭐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한다는 둥, 도대체 그런 얘기 누가 지어낸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거 믿고 계시는 분들은 잘못된 믿음이고 빨리 고쳐야 된다. 그리고 끙끙 참는 것 같으면 옆에 있는 보호자가 꼭 얘기해 주셔서, 의료진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그때그때 맞는 약을 찾아서 넣고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효과는 있는데 양이 적은 것 같으면 양을 늘리고, 하루 종일 몇 번 들어갔는지 다 더해서 다음날 링겔에다 섞으면 그 다음날 조금 편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춰가는데 한 2박 3일 정도 걸립니다. 피로감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기운이 없다라는 얘기들 하는 거고, 온갖 좋다는 거 다 넣어드려도 내가 쓰는 것보다 암덩어리가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기운은 날 수가 없다. 예. 그게 제일 문제고, 근데 그래서 뭘 먹어야지 좀 어떻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타깝지만 내가 잘 먹어서 씹어서 내 위장에 소화를 해서 내 몸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여기 왜 계시겠어요? 집에 계셔도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영양을 보충하는 거고, 음식 먹는 거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같이 건강한 사람들이 먹다가 좀 아니다 싶어 웩 하고 뱉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신단 말이죠. 그러면 웩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숨콩으로 넘어가죠. 예. 그럼 즉사예요, 즉사.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떠먹이는 그런 요구르트 이런 것들 중에 알맹이 이렇게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숨구멍 막혀가지고 갑자기 잘못되시면 일주일 내내 노력해가지고 요만큼 올려놨는데, 그죠? 사람 컨디션 요만큼 올려놨는데 갑자기 나빠지신 분들 많기 때문에, 뭐 아까워서가 아니라 잘 쓸 수 없는 사람한테 왕창 먹여놓는 건, 먹이는 사람은 뿌듯하죠. 근데 나 뿌듯하려고 환자 힘들게 하는 건 아니다. 변비들도 너무 많이 생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뛰어다니는 사람은 변비가 잘 안 생기죠. 근데 앉아만 있어도 많이 생기는데, 누워 계실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는 변비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마약성 진통제들이 최근에 개발된 건 좀 덜하지만 그래도 원래부터 썼던 그런 약제들은 변비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맨날 물어보거든요. 변 보셨어요? 변 보셨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럼 또 뭐 어떤 분들은 먹을 것도 하도 안 주면서 왜 맨날 똥 나오냐 물어보냐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막혀버리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20세기 때, 제가 학생 때는 입으로 막 저런 것들이 나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변비에 대해서 적극적 관리에 대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최소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변을 물키는 약을 하던 좌약을 들이던 관장을 하던 해서라도 어떻게든 저거는 빼내줘야 된다. 하숙 막힌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호흡곤란들도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숨이 진짜로 차다라고 느끼시는데, 실제 내 몸에 산소가 모질라는지 보려면 손가락 끝에다가 산소 같은 걸 산소 그 측정기 대가지고 숫자를 보는데, 그건 멀쩡한데 숨찬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항불안제가 도움이 된다. 불안한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기침 좀 한다거든 조금 숨찰 수 있죠. 근데 그러고 나면 나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라는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안 드는 사람이 더 거짓말이에요. 예,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한테는 항불안제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하면 산소들도 다 쓰기도 합니다.
울렁거리고 토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아무것도 안 먹는데 왜 울렁거리고 토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생으로 굶어도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위액이 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걔들이 쫄쫄쫄쫄하고 밑으로 잘 내려가면 좋은데 누가 막아요? 나쁜 놈의 암덩어리. 현대의학의 모든 공격에도 살아남은 그놈의 나쁜 놈의 암덩어리가 그 길을 막기 때문에 고이고 고이다 보면 웩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뭘 먹지 말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필요하면 콧줄 같은 걸 껴서 그게 바깥으로 그냥 나올 수 있게 도와준다. 콧줄에 대해서도 또 온갖 얘기들이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뭐 그런데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콧줄 만져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거에 사람을 상처를 낼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세게 그걸로 해도 말랑말랑한 거가 뭐 어떻게 뭐 사람을 망가뜨릴 수가 없는데도 그거 하면 뭐 어떻게 된다 얘기들이 있는데 다들 제발 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선망을 이제 오늘 아시는 게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한두 번씩도 겪어보셨을 거고 들어보신 얘기인데, 선망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의과대학 들어오기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 한자로 써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한자라서 어차피 저도 쓸 생각은 없고요. 이게 헛소리섬이라는 한자가 있답니다. 헛소리섬. 그 다음에 망령났다, 노망났다 할 때 그 망 써서 헛소리를 하시면서 이제 망령난 사람처럼 행동한다 라는 게 이 선망이고, 말기 암에서 참 피해가기 어려운 안타까운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안 생기면 참 좋은데 많은 분들이 생기고, 이게 생기고 나서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게 생기시면 그렇게 이거 선망이 있는 채로 뭐 2달을 사셨다 이런 분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 있고, 이 선망이 참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고 다 괴로운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행동을 참지 못하고 한다. 링겔 같은 거 다 잡아 빼기도 하고 침대에서 뛰어내리려는 분들도 있고 가끔 또 나 여기 납치당했다 구하러 와라라고 112에 전화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을 때는 보호자가 꼭 계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입원할 때도 아마 보호자 상주가 필수라는 설명을 드렸을 텐데, 보호자한테 뭐 시켜먹으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알던 얼굴, 평소에 알던 목소리가 여기 병원이야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아무리 뭐 의사 간호사 가서 열심히 얘기해봐야 믿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호자가 뭐 근처에 있으니까 올게요 2시간 걸리는 걸 그 2시간 동안 난리 또 어떡할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낮잠을 못 자게 한다. 낮잠 박탈. 낮잠을 자고 나면 밤에 이게 더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에 어떻게든 뭐 빛에 노출되라고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뭐 전화를 하든 음악을 듣든 하여튼 뭘 해서라도 낮잠을 최소화한다. 적어도 점심 먹고 나서는 안 자야 된다. 그래서 잘 때 딱 자야지. 그래도 좀 주무시다가 뭐 새벽에 깨셔서 조금 일어시더라도 그런 횟수라든지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낮잠 자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뭐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밝혀보려고 되게 애는 쓰는데 아직 확실하고 왜 생긴다 이런 거 설명들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들만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증상이 조절이 안 되면 환자가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꽂아놓은 거 다 이렇게 꽂아놓은 거 다 꽂고 막 이러면 그 다음에 다시 꽂는 것도 일이고 꽂히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저희가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선망이 생기셨습니다라고 저희는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보호자들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겼을 땐 저희가 조치를 한다. 그때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선망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오늘 교육에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과 우울도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아까 그 손가락에 산소 충분히 들어가는데도 숨차다고 느끼는 분, 그 다음에 요 정도의 상황에선 요 정도의 약을 쓰면은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좋아지실 텐데 왜 안 좋아지니까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불안과 우울이 깔려있기 때문에 똑같은 강도로 매맞아도 뭐 되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툭툭 터는 사람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꾀병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불안과 우울이 당연히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나는 신나요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불안과 우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꼭 참거나 이러지 마시고 필요하면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소량의 항우울제, 항불안제, 안정제가 들어가면 너무 편해질 수 있는 그거를 그거는 미친 사람들이 먹는 거고, 이거 먹으면 간과 쓸개와 콩팥이 녹아내리고 몸에 인이백이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다는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해주는 그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써야 된다. 어떻게든 써서라도 환자의 불안과 우울을
최소화해줘야 다른 약들의 효과들도 있고 본인도 안정된 상태에서 잘 지내실 수 있다. 이 사실 뭐 지금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들어오신 분들은 말기 암이라는 걸 진단을 받은 거고 다른 병에 비해서 뭐 암 참 나쁘다라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 갑자기 폐렴으로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가시고 이런 거에 비하면 이제 암이라는 거는 차근차근 이렇게 몸이 좀 나빠지는 경향이 있죠. 뭐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 대로 지내시죠. 그러다 무슨 일이 한번 뻥 터졌죠. 뭐 옛날로 안 돌아가고 또 그런 대로 지내시다 그 상태로 또 뻥 터지고 여기 오실 때까지 대부분 한 대여섯 번 정도는 크게 놀라셨을 텐데 문제는 오시고 나서도 한 대여섯 번 놀라실 일이 남아있다. 그게 이제 힘든 거고 근데 그 기간이 짧다는 게 더 힘든 거고 예. 그렇다는 걸 그래도 알고 계신 게 낫죠. 예.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예. 뭐 재산 정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화해해야 될 사람들하고도 화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는 점은 또 장점일 수도 있고요. 질질질 사람 정말 예, 지칠 정도로 끈다라고 또 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그건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완화적 진정이라는 것도 이제 오늘 알아야 될 두 번째 얘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제가? 선망. 예, 두 번째가 이제 완화적 진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어떻게든 안 아프게 해드려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온갖 불편한 증상들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약 저 약을 써도 효과가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정요법을 한다. 근데 완화 의료에서 하는 진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화적 진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마취도 아니고 수면도 아니고 그 중간 좀 깊은 잠 흔들어 깨우거나 자극을 좀 반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저희가 좀 안정을 시켜드리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속 아프다는데 그거를 진통제 들어가도 계속 아픈 사람 내지는 선망이 이 약 저 약 썼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데 계속 선망인 상태로 내비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완화적 진정이라는 걸 하는 거고 저희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때 또 보호자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근데 저희는 맨날 하는 말이라서 완화적 진정이 필요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세요. 그럼 또 보호자들 그게 뭐예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고 미리 좀 한번 설명드리고 이런 거 안 하면 제일 좋긴 한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지체하는 것 자체가 환자에게 괴롭고 보호자가 마음 아프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뭐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특히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말기 암 환자라고 해도 안 아파야 된다. 최대한 덜 아플 수 있는 거에 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마약성 진통제에 필요하면 써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왜 올림픽 선수들 뭐 이런 약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세계 올림픽 위원회 IOC 이런 데서 금지 약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우리는 통증에 도움이 된다면 쓴다. 왜냐면 올림픽 나가실 거 아니니까. 예.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도 그것도 뭐 열심히 찾아보시고 꼭 애국가 1절까지만 읽고 그거는 오래 쓰면 뭐가 어쩌다. 그럴 건덕지도 없고요. 예. 그거보다는 환자가 안 아파야죠. 안 아픈 채로 지내시는 기간을 늘려드려야지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아프게 해드려야죠. 예. 그 여기서 뭘 한다 그래서 더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더 빨리 돌아가시게 할 방법도 없고 예. 그런 걸 서로 좀 믿고 맡겨주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